안녕하세요. 코인브리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요즘 시장을 좀 뒤흔든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또 특정 스테이킹 ETF에 대해서 미국 SEC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조용히 준비 중인 것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현재 시장 표면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소식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 시장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들이 좀 컸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철강 관세를 갑자기 50%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시장에 확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6월 4일부터 철강 관세 50% 올린다는 발표, 이게 시장 불안감을 확 키웠죠.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포지션을 길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이른바 데이 트레이딩. 이게 거의 업계 표준처럼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무조건 현금화한다, 이런 거죠. 아, 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자료에 나온 AI 분석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챗 GPT 같은 걸로 분석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요. 선물 단타로는 성공 확률이 1에서 3%. 그리고 현물까지 포함해서 단타를 치면 이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1% 미만이요? 와, 진짜 낮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에 기대해서 단타 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베팅인지 그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자료는 뭘 얘기하냐면 4년 주기 사이클 투자가 성공 가능성이 한 15에서 30% 정도로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요. 한 5년 이상 길게 보는 장기 투자도 10에서 20%는 된다고 분석을 해요. 이건 아마 알트코인들 상패 가능성까지 다 고려한 결과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시장 분위기랑은 좀 다른 관점이네요. 다들 단기 변동성에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낮은 확률에 어떻게 보면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네. 이런 단기적인 소음 말고 또 규제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특정 스테이킹 ETF, 렉스쉐어즈나 오스프리 펀드 같은 것들 신청에 SEC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이거는 최근에 좀 친화적인 분위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핵심은 SEC가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그 펀드들의 구조적인 편법을 지적했다는 점이에요. 구조적인 편법이요? 네. 그러니까 이 운용사들이 미국 규제를 피하려고 그 조세회 피처인 케이만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스테이킹을 운영하려고 했단 거예요. 이게 SEC가 보기에는 좀 도가 지나치다. 규제 허점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 그게 문제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큰 운용사들은 이런 방식 안 쓰고요. SEC랑 직접 계속 소통하면서 스테이킹이나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정 펀드 제동이 전체 스테이킹 ETF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진짜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겠는데 스텔스 양적 완화 가능성. 은행 자본 규제인 SLR, 이걸 완화해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SLR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가진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이걸 규제하는 거죠. 근데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국채를 더 많이 산다. 네, 구체적으로는 그 SLR 계산할 때 분모가 총 자산인데 여기서 국채나 또 연준에 맡겨놓은 지급준비금 이걸 빼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제한이요? 네, 그 효과가 자료 분석으로는 약 2,780조 원, 이 정도 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양적 완화, QE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2,78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연준, 페드, 통화감독청 OC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재무부까지 미국의 주요 금융당국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부 조율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고요. 발표 시점은 빠르면 올 여름, 7월 FOMC 회의 전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실현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시끄럽고 변동성이 크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떤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제동도 걸리고 있고 또 동시에 잠재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조치가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어떤 방화세랄까? 그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 그 시점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죠. 관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네. 자료들은 결국 이 지루하고 불확실한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가 딱 거치고 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여러 ETF들 승인 문제도 있고 거기다 방금 말씀드린 스텔스 양적 완화까지 이게 다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들은 결국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꾸준히 기회를 잘 포착하고 또 그걸 모아간 소수만이 다가올 어떤 변화의 과실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현재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또 잠재적인 미래의 거대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 이 사이에서 어떤 관점으로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